팬들이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정당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누가 착한 편, 누가 나쁜 편. 그걸 고르기만 하면 끝이다. 투표장에 가서 표만 잘 찍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구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능력주의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머리가 나쁜 민족은 아니란 말이죠. 누누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데 정치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초등생에 머물러 있어요. 성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그쪽으로 공부를 한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가 왜 없었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는 OECD 국가 중에서 시민교육이 독립 분과로 없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학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좋은 일자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회가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과는 별개의 그것 때문에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 계층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서 너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사회를 좀 더 능력주의적으로 만들면은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공연부를 놓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팬들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정치가 결국 이 두 당이 미국 정치의 전부라고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정당은 더 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더 심하지 않은가. 문제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시키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군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나쁜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 소인배는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뭐가 되면 우리야말로 군자고 너희가 말로 소인이다. 이렇게 서로 당장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결국은 너희는 종북자파다. 아니, 너희는 토착외고다.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누가 더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냐. 네,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정책의 대결이 되지 않고 말하자면 선악의 대결이 된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쪽이 착한 사람이다. 저쪽이 나쁜 사람이다. 아니 내가 보기엔 반대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로. 선과 악이 싸우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선이 승리하고 악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뭡니까? 타협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내 주장은 이렇고 네 주장은 이런데 모든 주장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 선에서 타협하면 어떨까? 일단은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게 정치인데.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 문제잖아요. 우리 뭐 경제사회연구원도 사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 건강한 시민사회가 없이 좋은 정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능력주의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머리가 나쁜 민족은 아니란 말이죠. 누누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데 정치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초등생에 머물러 있어요. 성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그쪽으로 공부를 한 기회도 없고 공부할 기회가 왜 없었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는 OECD 국가 중에서 시민교육이 독립 분과로 없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모든 OECD 국가에서 시민교육을 따로 분과로 넣고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한테 파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의 파업 노하우까지 다 배워집니다. 우리로서는 뭐 잡혀가겠죠 그러다가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건 불순하다. 그런 인식이 일단 있었고 그렇죠. 또한 그런 걸 공부해봤자 시험에 안 나온다. 능력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철저하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냥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쏟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정치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런 것이 나의 주장을 이렇게 하고 나는 뭐 보수주의고 나는 자유주의고 뭐 나는 뭐 민족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결론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론이 안 나오는 문제를 왜 우리가
따지고 있어야 되냐. 답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 떨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했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수준이 소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민사회 말씀을 하시는 시민사회가 탈정치라고 할까 무정치라고 할까 정치는 아니고 선이냐 악이냐 그것만 따지는 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정치인들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서 우리가 선이고 쟤네가 악이다. 이런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학계에서는 벌써 아시겠지만 십몇 년 전에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십몇 년 전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해가지고 대충 다 결론이 난 상황인데 지금 정책으로 드디어 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기본소득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기본소득론 저런 기본소득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하자 모양이라도 신용이라도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주장을 하니까 난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주장하니까 기본소득은 그거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건전한 토론이 되질 않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분명히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만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지금 됐단 말이죠. 옛날처럼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정만 됐죠. 민주정. 그러나 공화주의는 되고 있지 않다. 공화주의는 건 뭔가 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잔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그 발언이 말하자면은 그 행동이 무시되지 말아야 된다. 어느 한쪽이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세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어느 쪽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발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어야지 이제 공화주의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안 일어난다. 얘기를 했어요. 그 영국평화론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한 민주주의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있으면은 가령 이제 선동적인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른 나라가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말하자면 그쪽을 하는데 우리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적은 예,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공화주의에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전쟁에서 누구한테 좋은 거냐? 내가 전쟁하면은 내 목숨도 날아갈 수 있고 내 가족도 죽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생업도 다 할 수 있고 나라가 이렇게 다 황폐해질 수 있는데 누구 쪽으로 하고 전쟁을 하냐? 그런 식으로 다 얘기들을 모으다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모아신다는 거죠. 전쟁해서 좋아지는 사람은 군수업자들하고 그 정치인하고 일부 영웅이 되는 그 군인들 그 소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들은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정치를 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은 공화주의가 된다는 것이고 공화주의는 말하자면 개개인이 실제로 무게감을 갖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장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 집단의 주장을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공화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인 동시에 우리는 공화정이다. 그걸 보완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우리는 공화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잘못하면은 그 과거에 우려했던 철학자들이 거의 폭민정이 될 수가 있다. 예. 우민정치가 될 수 있다. 지금 저는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하신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후반부에서 그 샌델의 고민 중에 하나가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회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 전문가, 기술적인 이제 그 관료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동떨어진 일반 국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 중간지대에서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공화주의 혹은 그 공론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반영이 되고 오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간단히 말하면 시민교육은 뭘까요?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이 있고 정치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시민교육이 뭔가 하면 예의를 잘 따지는 거예요. 예? 예의 범죄를 잘 따지는 게 그게 시민인 거예요. 그건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K민주주의란 말이 나왔죠.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느냐 뭐냐 하면서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집회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모이지 말라면 안 모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면 다 썼고 그만큼 이제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그만큼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보다 더하다.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게 부끄러운 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이야기지 시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자. 그렇죠. 뭔가 이제 정부가 지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듣자. 이런 것은 도덕적인 얘기고 신민적인 차원인 것이지 시민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당히 센 저거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정치 문화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많이 얘기들을 안 합니다만은 알멘돈 버바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민주적인 나라가 있고 신민적인 나라가 있고 식민적인. 예. 우리 식민지 할 때 식민요? 아니 그러니까 신민적인 신민. 서번트 서번트하는. 서번트적인 나라가 옛날 문화가 있는 네.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정치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정치 자체가 없는 정치적 관심이 없는 나라는 이제 원래 그 지금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였다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독립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부족만 있지 나라가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신민적인 나라는 정치에 관심은 되게 많다. 신문도 꼭 방송 같은 것도 꼭 보고 지금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니 굉장히 관심은 많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뭘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건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에 더 가깝다고 저는 느끼는데. 또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정치를 배울 때 그 80년대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네. 이제 신민형 문화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형 민주형 문화로 이제 나갈 것이다. 특히 87년이에요. 지금 그랬죠. 2021년이고 아직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진영 논리가 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가 착한 편, 누가 나쁜 편 그걸 고르기만 하면 끝이다. 투표장에 가서 표만 잘 찍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구분해가지고 평소에 정치를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착한 놈을 뽑아 넣었으면 그 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생각해주고 다 행동해주고 할 테니까. 정책을 뭐 가덕도로 한다, 뭐 시민 기본소득을 한다. 내가 보기엔 착한 사람이 주장한 거니까 그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지지해야 된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 하니까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굉장히 심플하게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간다는 그렇게 거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으로 뭐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래 해석 능력이 정치인의 제일 중요한 큰 정치인의 자질인데 우리는 그 미래 쪽을 쳐다보면서 서로 해석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공건제 같아요.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운동권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지? 너 그때 뭐 했어? 그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4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87년 이후에 그런 오히려 그 사고방식이 봉건적 행태가 그 소위 386이 지금 686까지 됐던데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제 딱 그 첫 세대인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수준으로 그 정치를 하고 남들 앞에 나와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아마 우리 사회를 또 전진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또 실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는 과거의 그 권위주의 시절에 그 좀 그릇된 요소들을 잘 고쳐줄 거로 믿고 왔는데 그 믿음이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도 그 철저히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정치가 저런가 하는 생각도 때로는 들고요.